잡화점 할아버지는 진지한 고민은 받지 못하겠다고 내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진지하게 상담을 해주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 우선 고마웠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쯤 마음이 편해졌다. 편지 보내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했다. 익명의 편지들의 주인공들이 이제 답장을 하는 네. 이제 소설의 한 구절을 또 이제 읽어보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도 사실 아직 저는 손편지를 쓰거든요. 저는 진짜요? 아직 매년 이제 저는 가족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 그리고 새해 뭐 연하장 그거 좋다. 아니면 생일 이럴 때는 이제 웬만하면 손으로 제가 써서 이제 아직 어머니하고 동생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스윗하다. 이렇게 서로 그냥 손 편지를 주고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뭔가 그 안에 서로 따뜻함이 이렇게 생기는 거. 그래서 저는 손편지의 힘을 굉장히 저는 좀 믿는 편이에요, 진짜로. 근데 뭔가 영혼을 느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솔직히 이메일도 좋긴 하지만 이메일. 이거 타이핑하는 거는 그렇죠. 그 사람의 생각, 그 노력 그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맞아. 11살 때부터 유학 가가지고 그때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 그때 영어도 못했거든요. 되게 외로웠어요. 근데 아빠, 엄마, 동생의 편지 기다리는 거 있었어요. 맞아. 매일매일 우편함 막 확인하고 그걸로 시간을 세웠구나. 왔나 야. 왔나 그 딱 읽으면서 막 울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손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런 또 따뜻함이 있지 그렇죠. 않나 그럼 라고. 느껴지죠. 온기가 느껴지죠. 네. 아니 여기 지금 노란 우편함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지금. 아니, 형은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는 왜냐면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보는데 노란 우편함이 하는데 전 순간 지금 여기 요거를 보고 사실은 형한테 깜짝 그렇죠. 네. 아 노란 우편함이 여기 있습니다. 네. 뭐죠? 운기 우편함. 네, 이게 뭔가 오늘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미션이나 그렇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 보는데요. 네. 사실 오늘 그래서 이 우편함을 만드신 분을 네. 이 자리에 정말요?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서 계십니까? 오십시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거의 한 1시간 반 전부터 서 계셨는데 그렇죠. 저는 카메라 감독님이신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대표님이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옹기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조현식이라고 합니다. 정말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네. 진짜. 그래서 사실 너무 궁금한 게 온기가 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옹기는 사회구성원의 우울감 지속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울감이 발생하는 원인이 내면의 이야기를 우리 사회에 털어놓을 곳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옆에 보이시는 이제 옹기 우편함이라는 걸 세워서 익명으로 고민을 보내면 손편지로 답장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다. 근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아까 세 분이 그 읽어주신 책을 읽다가 저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이제 과거의 인물이 고민을 보내면 미래의 인물이 답장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도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가장 우울하고 외로울 때 누군가가 위로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참 동화 같은 일인데 이런 동화 같은 일도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온기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원래는 그 따뜻한 우편함 네. 만들고 싶었어요. 아. 이게 유의어를 찾다 보니까 온기라는 단어를 네. 써서 하게 됐는데 우리 사회가 요즘은 이렇게 차가운 말과 평가의 말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걸 더 해야 된다.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쩌면 가장 필요한 건 이렇게 온기의 말이 아닐까. 잘하고 있고 더 잘할 수 있어, 괜찮아라는 그런 말들을 좀 들을 때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더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온기 우편함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야, 누군가에게 나의 얘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전달을 직접 편지지에 꾹꾹 눌러 담는 그게 정말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온기 우편함에 한 얼마나 이렇게 오가나요? 저희가 2017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2만 5천 통 정도 답장을 보내고요. 월에 한 1,500통씩 답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1,500통. 그럼 그거를 누가 답장 쓰시는 네, 답장을 쓰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을 온기 우체부라고 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신데요.
야. 우체부분들이 20대 대학생부터 70대 시니어분들까지 600명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와. 엄청납니다. 근데 답장 쓰시는 분들도 이런 답장 하시면서 뭔가 속도 약간 풀리고 약간 기분 네네네. 좋아지실 것 같아요. 생각 정리도 약간 될 수도 있겠다. 윈윈 같은 그렇죠. 시츄에이션이네요. 같은 비슷한 경험을 그렇죠. 또 해본 사람들이 이런 걸로 좋아졌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나눌 수도 있고. 이거 좋다.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네. 사실은 누군가한테 쓰는 답장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 자신한테 쓰는 편지. 그렇죠. 내가 듣고 싶은 위로의 말,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지 하는 걸 편지에 쓰시다 보니까 오히려 위로를 많이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형태인지 어떤 내용인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기억에 남는 편지는 30대 초반 여성분이셨는데 네. 생일날 혼자 계셔야 됐던 거예요. 네. 네. 혼자 나와서 덕수궁 돌담길을 걷다가 저 노란색 우편함을 발견하시고 좀 외로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셨는데 그거 이제 답장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그때 생일로 다시 돌아간다면 누군가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답장을 썼어요. 그래서 그 고민 사연자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버스를 타고 바라봤던 밖의 풍경은 어떨지, 그 버스에 내려서 덕수궁 돌담길 초입을 들어갈 때 그 와플집에서 나는 향기는 어떤 향기였을지, 또 그날 하늘은 어땠을지, 그리고 옹기우편함을 발견하셨을 때 그 마음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걷고 싶다. 그때 돌아가서 답장을 드렸었는데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 후기가 진짜 누군가가 내 옆에 있었던 것 같다. 그 생일날로 돌아가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따뜻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는 정답보다는 이렇게 공감과 어떤 위로에 초점을 맞춰서 답장을 쓰고 있어요. 아 근데 대표님 뭐 이게 편지라는 단어도 네. 사실 좀 요즘 좀 생소한 단어가 돼버린 것이지 맞아요.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렇게 그 진짜 그 답장이 오가는 사연을 듣다 보니까 네. 대표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이걸 뭐 다 그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따뜻함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는 너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진짜 요즘 시대에 네. 야 소름 돋는다. 정말 아니 진짜 너무너무 좋은 취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쁜 마음을 모아서 봉사활동을 또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또 놀라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 고민 편지를 네. 그러면 혹시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공인 편지는 네. 저희 이제 온라인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 홈페이지에서 보내실 수도 있고 또 옹기우편함 실물이 전국 65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편함이. 네, 곳곳에 있는 우편함에 직접 가셔갖고 네, 고민을 적으시면 4주 안에 답장을 받으실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보낼 때도 혹시 손편지로 써서 뭐 어떻게 찍어서 보내고 이렇게 오, 네네 맞습니다. 그 타이핑 하시는 건 아니고 종이에다 쓰신 다음에 사진 찍어서 올리실 수 있어요. 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게 왠지 맞습니다. 손편지로 주고받는 거니까 네네네. 뭐 기회가 되면은 저희도 우체부가 될 수 있고 뭐 오, 누구나 다 할 수 있나요? 혹시? 네네 우체부분들은 누구나 하실 수 있고 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갖고 지원하시면 누구나 나이 하실 수 있어요. 상관없이. 네 나이 상관없이. 그럼 보내는 건 알았는데 그럼 답장을 보내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답장을 보내는 건 이제 옹기 우체부가 네. 되셔갖고 이제 답장을 보내게 되시죠. 아 저희가 우체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것도 손편지를 써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시스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이제 손글씨 쓰신 다음에 보통 이제 고민을 적어주실 때 그 하단에 답장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세요. 그 주소로 직접 편지가 발송이 그러면 되는. 진짜 그 우체통으로 닫는 거네요. 근데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거의 편지지 사서 편지를 써서 우표 사가지고 이게 진짜 맞아요. 되게 예전에는 그러니까요. 이 방법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생각하니까 너무 수고스러운 맞아요. 방법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진심이 막 진정성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풀로 다 바르고 그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답장을 쓸 때 그러면은 진짜 또 혹시나 정말 주의해야 되는 뭐 그런 점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오, 네. 답장을 쓰실 때 주의할 점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뭐뭐 하세요나 뭐뭐 하지 마세요 같은 이제 명령조의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살면 안 오히려 된다 뭐 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상처를 많이 받게 되신다고 하셔서 실제로 저희가 초창기 때 활동할 때 이제 뭐뭐 하세요라는 뭐 일기를 쓰세요, 나가보세요, 뭐 운동하세요 이런 거 쓴 적이 있는데 답장을 받으신 고민 사연자님께서 오히려 상처가 됐다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맞아. 그럴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좀 요즘 말로는 이제 좀 약간 T의 느낌보다 F의 느낌으로 맞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또 주고받고 또 계속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맞아요, 진짜.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너무 훌륭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렇게 오늘 저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세 분께서도 네. 너무 옹기우체 활동을 잘하실 것 같아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해주시겠나요? 먼저 제 사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여학생입니다. 저는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네. 한 번도 바뀐 적 없이 10년째 그 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꿈은 지금의 저에게는 하루하루 시간이 부족한 꿈입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고 반대가 심하셔서 늦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부모님 모르게 꿈을 향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저는 제 나이대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 자신했습니다. 며칠 전 오디션을 보았는데 연습부터 전과는 다른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안무를 통째로 잊어버렸어요. 그 느낌 알죠. 그 느낌 알죠. 코트에 땀이 나네요. 뭔가 진짜 그 예전에 막 제가 준비했던 느낌 알죠. 우리 막 월말 평가던 그때로 막 들어간 거. 실패는 성공을 향한 뒷받침이 되어 준다는데 저에게는 너무 큰 실패였나 봅니다.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제가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편지를 써주셨네요. 야. 저는 지금 너무 앞부분에서 놀랬던 게 저랑 얘기가 똑같은. 그래요? 저 제 얘기를 듣는 줄 알았어요, 순간. 저는 이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지금 이미 너무나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게 있잖아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네. 정말 그냥 박수를 쳐주고 싶고 좀 부딪혀서 좀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부딪혀 보는 것도 저는 좋은 거라고 너무나 네,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그 나이부터 이렇게 확실한 꿈이 있다는 게 참 네. 부러운 일이에요. 맞아요. 그 꿈을 향해 그냥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뛰지 못하더라도 계속 조금씩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좋다. 네, 사연을 보내주신 운기님, 일단 저 또한 정말 이 음악을 갈망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간절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18살이라고 했는데 저도 딱 17, 18살에 많이 부딪혀보고 낭패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꿈을 믿고 내가 앞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은 저는 분명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저희 부모님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제가 음악에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소질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동네에 사는 그 백화점 같은 데서 앞에서 이렇게 하는 데서 막 노래도 불러보고 해가지고 조그만 상품 같은 거 받아서 이렇게 어머니 갖다 드리고 하면서 약간 좀 어머니 아버님 마음을 좀 바꿨거든요. 근데 저 이거 진짜로 옹기님이 꼭 이거 보셨으면 좋겠는데 담력 그렇죠. 용기도 생겨내도 되게 좋고 맞아요. 저는 한번 조끼 베스트를 한번 받아와가지고 할머니 드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엄청 응원을 해주셨잖아요. 그 부산의 진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사거리에서 진짜로 춤췄어요? 근데 할머니 스타일은 아니었거든. 그래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실버 좀 광난. 근데 저는 뭘 탈 줄 몰랐어요. 내가 뭘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거기 무대에 올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종이에 참가서 했는데 그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잊고 진짜 계속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대회 나가는 건 좀 그렇지 막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맞아. 정말 그냥 이 상황에서는 어디든. 그냥 어디든 네.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쥐까지 났다고 하잖아요. 그게 긴장을 해서 그렇죠. 이거 우리 다 알거든요. 네. 맞아요. 안무 통째로 다 까먹는 건 뭔지 알아요. 긴장해서 그렇거든요. 아유,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안무 통째로 까먹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경험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또 틀려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냥 주저앉고 울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안 돼. 그러니까 안 돼요. 계속 좋아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바로 사연 다음 볼까요?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2살 대학생입니다. 요즘 들어 저의 못난 점만 보이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미래가 두려워요. 어제 대외 활동 면접을 봤는데 저만 2학년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은 다 실무 경험도 많으시고 다룰 수 있는 것도 많고 저보다 학벌도 다 좋으신 거예요. 면접관님도 다른 분한테 더 실무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이도저도 아니고 평범한 걸까요? 언제쯤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잘 사는 건 과연 뭘까요? 라고 어렵다. 보내주셨습니다. 엄청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일단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에 대한 난 관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궁금하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만 근데 이제 이 온기 편지함에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봤을 때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본인을 조금 이제 탓하는 경향이 보여서 본인이 얼마나 정말 멋있고 진짜 잘난 사람인지를 본인이 이제 알아야 하는데 이게 뭔가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옆 계시다면은 같이 막 이제 이분의 좋은 걸 막 이끌어내주고 싶은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이에요, 진짜. 직접 뵐 수는 없죠. 불가능하십니다. 불가능해죠. 이분만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진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의 좋은 점을 뭔가 이끌어내주고 싶어요. 자존감 막 올려주고 싶어요, 진짜. 그 의견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그냥 그치? 소통하는 거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막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우영이한테 나 우영아 뭐 나오는 거 약간 별로지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형 멋있는데? 형은 항상 멋있어. 뭔가 이렇게 딱 하면서 힘을 또 줄 수 있는. 앞으로 네, 계속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네. 그런 동생이 좀 돼주시길. 방금 주문을 받았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런 고민은 30몇 살 된 저도 가끔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나 잘하고 있나?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늘 고민이 있어요. 뭐 50살 된 사람들도 이런 고민해요. 그래서 지금 22살밖에 안 되셨는데 이런 고민하고 있다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너무 본인한테 압박감 주지 마시고 아직 세상이 갈 길이 멀어요. 네, 지금은 시작이에요. 지금이 시작이고 모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씩 찾으시면 되고 이거다 했을 때도 아닐 수도 있어요. 10년 동안 그거 했어요. 근데 또 아니네? 또 다른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고 옆 사람들이랑 친구들이랑 뭐 부모님 가족분들이랑 대화 많이 나누시고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어린이 사연이 있네요. 네. 요즘 동생이 자꾸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제가 핸드폰 게임을 할 때 자꾸 엄마에게 일러요. 귀여워. 동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정말 요즘에 사실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던 사람이라서 그렇죠, 제 저도. 저 동생이 있고 동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들 건데 동생과 친해져서 동생을 제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동생에게 사이가 먹을 좋아. 거, 뭐 이런 너겟 같은 거 반찬 나오면 이제 아버지께서 보통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거 하나 더 이렇게 주고. 그렇지. 그러면은 그런 데서 동생은 또 엄청난 감격을 받아서 그렇지. 혹시나 뭔가 이렇게 해도 이제 편이 됐구나. 우리는 같은 편이구나.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엄마에게 이르면 본인은 아빠 쪽으로 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은 잘못 없어요. 그건 어머니 아버지의 싸움을 못 시키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뭐 그냥 뭐 법적이든 그냥 어른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게 낫지. 우리 어린이들은 저희 진짜 죄송한데 저 프로그램 취지를 잘못 깨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맹기는 하실 생각 오늘 프로그램 취지가 죄송합니다. 또 예능을 자주 하는 친구다 보니까 근데 이건 재밌게 이제 어린이 친구의 사연을 받는 것도 참 좋네요. 네네, 그럼요. 온기가 있네요. 너무 귀엽다.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사연을 또 이렇게 읽어봤는데 진짜 정말 이 온기 편지함을 통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속으로만 좀 아파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진짜 이렇게 서로 공감을 할 수 있게 대화를 하고 또 대화를 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생각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온기 편지함. 을 통해서 또 행복한 또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정말 따뜻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 저희 JYP 식구분들께서 네. 온기 우체부가 되셔서 온기를 더하는 시간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현장 한번 보실까요? 이젠 아프지만 이제 울지도 마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너와 영원히 함께라고 사랑을 믿어봐 다신 두려워 마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네 앞에 서 있는데 직접 쓰고 계시네요. 야, 직접 진짜 정말로 또 우리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 저희 회사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또 따뜻한 또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네. 또 이제 우리 JYP 직원 식구분들께서 또 뭔가 또 같이 위로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으면서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알겠죠? 화이팅! 오늘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네네네. 함께 해주신 우리 온기 대표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세 분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만약 온기님이었다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참 따뜻한 위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 날 응원하고 있고 또 한 번 더 오늘의 사랑을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들면서 네, 저희도 사실 한 사람에게 손편지 위로를 전해도 세상이 바뀌진 않지만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믿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세상을 지켜주시고 또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따뜻한 너무 온기 따뜻하다. 우편함 그치. 소개해 주셔서 진짜 저희가 더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이 온기가 네. 정말 다 모두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PM의 니쿤. 준케이 우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온기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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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기 우편함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넌 알게